한국 호스피스 협회 회원님들 그동안 안녕하셨습니까? 이 힘든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면서 얼마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 회원님들을 속히 대면으로 보기를 기대했는데 이번 축의 세미나까지는 이렇게 유튜브로 세미나를 하게 되어서 아쉬운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먼저 우리가 세미나를 하기에 앞서 근본에 한국 호스피스 협회 회장으로 초대되신 김도봉 목사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김도봉 목사님은 저희 한국 호스피스 협회 부회장으로 일하셨고 지샘병원 전인치유센터 고문으로 계십니다. 그리고 영성개발 교육훈련원의 대표로서 일하게 되실 김도봉 목사님이 저희 한국 호스피스 협회 회장으로 앞으로 일을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많은 격려와 지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김도봉 목사님의 인사 말씀이 계신 후에 가정 호스피스에 대해서 저희들 중계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분의 강사님들의 전문적인 강사님들이 좋은 교육을 통해서 우리 모든 회원들이 가정 호스피스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우리가 삶의 현장 속에서 실천하고 봉사하는 섬김의 귀한 자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세미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도봉 목사님 말씀이 있겠습니다. 한국 호스피스 협회 회원 여러분, 저는 김도봉 목사입니다. 제가 2022년도 협회장으로 추천되었습니다. 30여 년 전 민간 주도 호스피스 운동은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와 더불어 전문성과 공공성을 갖추어 죽음의 질을 향상시키는 국민의 기본권이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호스피스와 완화 의료는 감염 예방이라는 큰 전제 앞에 필수 인력의 최소 돌봄으로 한정되었습니다. 인생의 여정의 따뜻한 이웃으로 자원봉사자의 손길과 영적 돌봄, 사별자 가족 돌봄이 약화되어 아쉽습니다. 새 시대의 화두는 의료, 보건, 복지가 이웃과 함께 서로 돌봄으로 연계하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지역사회 돌봄 혹은 커뮤니티 케어로 정책과 전략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이에 부응하는 호스피스 제2부흥기를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야 합니다. 한국 호스피스 협회는 암을 포함하여 다양한 질병으로 여명의 돌봄이 필요한 환우와 가족들의 총체적인 돌봄이 의료, 보건, 복지 영역에서 유기적인 자리매김할 때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전문화와 리더십 공유, 영적 돌봄에 대한 전문성을 갖춘 성직자와 전문 돌봄과 양성, 사별가족 삶의 자리로 복귀하실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전문적인 돌봄을 실행하며 이를 위해 지속적인 배움과 실천이 조성되어야 합니다. 이번 학술 대회는 지역사회에서 호스피스 제2부흥운동 현장이 될 수 있는 가정 호스피스를 주목하여 우리 협회의 역할을 찾으려는 시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협회의 심장을 저와 임원들에게 위임하여 주신 일에 지혜로운 섬김과 감동의 변화를 위해 협회의 다양한 인적 자원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 돌봄과 호스피스 제2부흥운동이라는 역동을 만드는 일에 여러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2022년 봄 학술대회는 영상을 통해 인사드립니다. 가을 학술대회는 함께 모여 새로운 물결의 축제를 열어 여러분을 뵙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학술대회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울산대학교 의과대학 울산대학교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는 고수진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가정형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이해에 대한 내용입니다. 먼저 가정형 호스피스라는 것은 환자의 가정에서 제공되는 호스피스 서비스를 말하고요. 가정의 의미라는 것은 환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거주지를 뜻합니다.
이런 가정형 호스피스는 입원형 호스피스, 자문형 호스피스와 함께 호스피스의 유기적 서비스 모델 중에 하나가 되겠고요. 이런 가정형 호스피스의 목표는 가정에서 지내기 원하는 말기 환자들의 호스피스의 돌봄 장소의 선택권을 보장하는 것이 되겠고, 두 번째는 호스피스가 필요한 말기 환자와 가족이 조기에 호스피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목표가 되겠습니다. 그럼으로써 호스피스가 필요한 말기 환자들의 본인이 원하는 곳에서 지내면서 서비스를 받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먼저 말기 환자들이 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싶어 하는 곳은 사실 집입니다. 병원에서 오래 계셨던 분들도 마지막 시간은 집으로 가고 싶어 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는데요. 본인이 평소에 일상을 지내던 가정이 가장 편안한 장소가 되기 때문에 대부분의 말기 환자들은 가정에서 임종하시길 원합니다. 하지만 최근 한 15년간의 한국인의 사망장소의 변화를 살펴보면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환자들이 훨씬 늘었고, 반면에 가정에서 사망하는 것은 훨씬 더 줄어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호스피스를 이용했던 환자들이 돌봄을 받기 원했던 장소를 살펴보면요. 가정 호스피스를 이용한 군에서는 한 83%가 집에서 돌봄을 받기를 원했었고, 가정 호스피스를 이용하지 않았던 군에서도 30% 넘게 가정에서 지내기를 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호스피스 이용하는 환자들의 사망 장소를 살펴보면요. 대부분은 가정에서 돌봄을 받았더라도 마지막은 의료기관에서 사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한 21% 정도만 가정에서 임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자들이 원하는 곳에서 돌봄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정형 호스피스가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말기 환자들이 처음에 호스피스라는 얘기를 들으면 임종을 떠올리게 되고, 그럼으로써 호스피스에 대한 거부감이 많이 생겨 있는데, 환자분들이 본인의 일상을 지내는 가정에서 호스피스 완화 의료 서비스를 받게 되면은 훨씬 더 호스피스에 대한 거부감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 호스피스 서비스는 조금 더 집에서 이런 호스피스를 제공받음으로써 좀 더 조기에 호스피스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그런 경험할 수 있는 계기가 되겠고요. 보시는 것처럼 가정 호스피스를 이용한 군의 비해들이 가정 호스피스를 이용하지 않았던 군에 비해서 훨씬 더 호스피스 이용 기간이 긴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가정 호스피스를 이용했던 군에서는 평균 한 2달 정도를 이용했던 반면에 가정 호스피스를 이용하지 않았던 군은 한 23일밖에는 이용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어서 가정 호스피스를 이용한 환자들이 훨씬 더 조기에 개입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가정형 호스피스 제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요. 가정 호스피스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은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호스피스 연명의료 결정법에서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의 대상이 되는 질환은 암과 만성호흡기 질환, 간경화, 에이즈 이 4가지 질환이 되겠고요. 이 4가지 질환을 가진 환자가 말기가 됐을 때 호스피스 이용의 동의서를 작성하고 가정형 호스피스를 희망하면 이용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가정형 호스피스에서의 대상이 되는 주요 환자들은 집에서 머물기 원하는 말기 환자와 가족들, 그리고 호스피스에 대한 편견 때문에 호스피스 병동 입원을 꺼리는 말기 환자와 가족들, 그리고 집에서 증상 조절이 가능한 말기 환자와 가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가정형 호스피스의 서비스의 대상은 주로 기관의 운영 여건에 따라 범위를 정할 수 있긴 하지만 이동 거리, 가는 거리 또는 이동 시간, 서비스 연계가 가능한 기관에 따라서 호스피스 서비스의 범위를 정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가정형 호스피스의 인력 요건을 보시면 반드시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로 구성되어지게 되어 있고요. 의사는 호스피스 표준 교육 이외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16시간의 가정형 호스피스 추가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할 수가 있겠고요. 가정형 호스피스의 간호사가 가장 중요한데 간호사는 호스피스 전문 간호사이거나 가정 전문 간호사이거나 또는 호스피스 전문기관에서 2년 이상 호스피스 업무에 종사한 경력이 있는 간호사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러한 조건을 가지면서 표준교육과 함께 가정용 호스피스에 대한 추가 교육을 이수해야지만 자격 요건이 되겠고요. 사회복지사는 1급 사회복지사로서 역시 표준교육과 가정용 호스피스에 대한 추가 교육을 이수해야 하면 자격 요건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인력이 가정형 호스피스에서는 가장 중요한 가정형 호스피스 서비스의 요건이 되겠습니다. 가정형 호스피스의 서비스 범위를 살펴보면은 입원형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환자를 평가하고 돌봄 계획을 수립하고 신체적 돌봄이나 심리적 돌봄, 실존적 돌봄, 사회적 돌봄, 임종 돌봄을 제공하면서 환자에게 집으로 가서 체열이나 등을 통해서 간단한 검사들을 할 수도 있겠고요. 가정에 지내서는 주로 가족이 주 돌봄을 하기 때문에 가족에 대해서 교육을 하거나 아니면 훈련을 하는 것들이 포함되겠고 가정형 호스피스에서는 여러 가지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서 의뢰를 할 수도 있겠고요. 그리고 가정으로 가서 우리가 사별 돌봄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입원형 호스피스와 가장 크게 차이점이 나는 부분은 24시간 주 7일 전화 상담을 한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방문은 일주일에 한 번, 두 번, 많게는 3번 정도까지 가지만 환자들의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면 24시간 주 7일 항상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것이 큰 차이가 되겠고요. 또한 집에서 지내려고 하면 환자들에게는 주요한 이런 의료기구들이 필요한데 이러한 장비들을 또한 대여해주는 것도 가정형 호스피스의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형 호스피스는 먼저 말기 환자이면서 가정형 호스피스에 동의를 하시면 등록이 가능하겠고요. 첫 방문은 24시간 이내에 전화를 하고 48시간 이내에 방문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를 이제 방문을 해서 평가와 돌봄 계획을 수립하게 되겠고요. 그 돌봄 계획에 맞춰서 정기적으로 방문을 하면서 환자에게 돌봄을 제공하고 환자뿐만 아니라 가족에게도 교육과 지지를 제공하고요. 24시간 주 7일 전화 상담도 계속해서 제공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자원 연계나 서비스들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상태가 나빠져서 입원을 해야 된다거나 아니면 타기관으로 전원을 한다거나 또는 임종을 하게 되는 경우는 가정형 호스피스에서 퇴록이 되게 되겠습니다. 이러한 가정형 호스피스의 특성을 살펴보면요. 먼저 입원형 호스피스와 가정형 호스피스를 비교해 보면 가정형 호스피스가 훨씬 더 환자들이 친숙하고 편안한 공간에서 지낼 수가 있게 되겠고 환자 가족의 사생활이 보장되는 그런 상황에서 지낼 수가 있겠고요. 의학적이나 또 다학제적 접근의 범위는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즉 의료기관에 있을 때처럼 어떤 의료적인 처치나 시술을 금방 받기는 어려운 단점은 있겠고요. 또 의학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을 빨리 발견해서 대처하기가 어려운 그런 단점도 있겠고요. 가장 큰 어려운 점은 가정형에서는 주로 가족이 돌봄을 해야 되는데
가족의 이런 간병 부담이 증가하면서 심리적으로도 간병 부담이 가중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입원형에 비해서 이제 가정형은 주로 간병 비용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형 호스피스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입원형 호스피스와 거의 비슷한 돌봄을 제공을 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24시간 주 7일 상담을 한다는 것과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장비 대여를 한다는 것이 가장 큰 그런 차이점이 되겠습니다. 이런 가정형 호스피스는 우리가 환자들에게 현재 상태를 자세하게 알려주고, 그리고 앞으로 생길 수 있는 그런 변화와 그리고 상태의 변화가 왔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요. 그래야지만 주 돌봄 제공자인 가족들이 그런 상황에 맞게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또한 가정형 호스피스가 잘 되기 위해서는 팀 간의 협력과 의사소통이 중요한데요. 즉, 간호사 선생님은 따로 방문을 하고 사회복지사 선생님은 또 따로 방문을 하고 의사는 의사대로 또 따로 방문을 하게 되면은 서로 간에 환자를 보고 어떻게 돌봄을 해야 될지에 대한 소통이 매우 중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소통을 통해서 돌봄의 일관성을 유지할 때 환자와 가족의 신뢰를 얻을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돌봄 팀회의를 정기적으로 해서 호스피스 팀이 더욱더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겠고, 그리고 표준화된 보고서, 즉 간호사나 의사나 사회복지사가 같은 이런 서식을 사용해서 환자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환자에게 24시간 주 7일 전화 상담을 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환자들에게 언제든지 이런 전화 상담을 함으로써 불안해하지 않고 또 본인이 돌봄을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확인시켜 주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러한 24시간 전화 상담을 통해서 받았던 내용들을 의무 기록에 남김으로 인해서 팀원 간에도 그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또한 환자의 상태가 악화되게 되면은 호스피스 완화 의료 병동이나 또는 자문형 호스피스 기관 등으로 입원을 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겠고요. 또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호스피스 주변의 호스피스 기관들과 긴밀한 연결을 갖는 것이 또 필요하겠습니다. 다음 교육을 하는 것이 또 중요한데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족이 주 돌봄 제공자이기 때문에 가족들이 하나부터 10까지 환자분들의 돌봄을 잘 제공하기 위해서는 잘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에게 이런 어떻게 실질적인 돌봄을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어야 되고, 그리고 특히 환자의 상태가 나빠지게 되면은 이걸 내가 뭔가 잘못해서 그런 건 아닌가 하는 심리적 부담도 크기 때문에 가족들을 잘 격려하고, 또 가족들이 느끼는 무력감이나 불안감 또는 죄책감이나 고독감, 경이된 느낌들을 이해하고 격려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한 명의 보호자가 혼자서 이런 돌봄을 하게 되면 굉장히 체력적으로도 고갈되고 고립감을 느끼기 때문에 가족들이 여러 명이 함께 돌봄을 제공할 수 있도록 돌봄 지원을 체계를 갖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돌봄 제공자의 부담을 감소시키기 위해서는 가족들의, 즉 주 돌봄 제공자가 갖는 여러 가지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환자를 어떻게 옮겨야 하는지, 또 환자에게 어떻게 요리해서 얼마나 자주 먹이는 것이 필요한지, 또 이동식 변기를 어떻게 사용하고 그걸 세척하는지, 또 약은 어떻게 먹여야 되는지, 또 환자가 어떤 심리적으로 힘든 상황을 표현할 때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해줘야 될지, 또 환자에게 내가
어떤 상황의 변화가 되면서 이제 내 스스로가 두려움을 느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다른 가족이 환자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한다고 하면 어떻게 뭐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지, 또 환자의 상태를 이 여러 가지 묻는 방문객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또 자신의 건강과 체력은 어떻게 유지해야 되고, 또 환자가 이렇게 심각한 상황을 알지 못하고 있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또 다른 친척들에게는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잘 교육하는 것이 또한 필요하겠습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임종을 원하는 경우에는 우리가 가족들과 충분한 상담을 거쳐서 구체적인 임종 돌봄을 계획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정에서 임종을 했을 때는 어떠한 것이 필요한지, 그리고 임종 징후가 실제로 나타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교육해야 되고요. 그리고 가정에서 지내면서 장례 준비나 또 사랑하는 가족들과 어떻게 작별 인사를 나누고 준비를 해야 될지도 안내하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임종 과정이 진행이 되는 동안에는 또 계속해서 정기적인 방문이나 또는 전화 서비스를 하면서 임종기에 있는 가족들을 돌보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가정에서 임종을 하게 되면은 사망 진단서를 쓸 수가 있는데, 의사가 최종 진료 시점부터 48시간 이내에 사망한 경우에만 이제 사망 진단서를 쓸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44시간 이내에 의사가 본 적이 없다 하면은 임종 후 장례식장으로 옮긴 후에 시체 검안서를 발급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용 호스피스는 처음에 이렇게 환자가 의뢰가 돼서 말기인지를 확인을 하고, 환자가 호스피스 완화 의료에 동의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이런 자문형이나 또는 외래 또는 병동으로 돌봄을 받다가, 가정용 호스피스에 대해서 동의를 하게 되면 가정의료 완화 의료 서비스에 등록이 되겠습니다. 가정의료 서비스는 여러 가지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인 상태를 평가를 하고, 이 평가 결과에 맞춰서 돌봄 계획을 세우고,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같이 돌봄 팀회의를 해서 환자의 돌봄 계획에 맞게 의사적,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돌봄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환자가 임종기에 들어가게 되면 임종 돌봄과 이제 사별 돌봄까지 제공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환자의 임종 돌봄은 처음부터 임종을 집에서 하길 원하는지를 확인을 해서 임종에 대한 준비를 할 수 있도록 교육을 하고, 환자가 임종에 임박한 징후가 나타나게 되면은 적극적인 증상 조절을 하면서 임종 돌봄을 제공을 하게 되겠고요. 환자가 임종을 하게 되면은 우리가 임종 후에 돌봄과 함께 사별 돌봄을 제공하게 되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저희 울산대학교병원 호스피스 완화 의료의 예를 들어서 가정용 호스피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실질적인 부분들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울산 지역은 먼저 저희 기관이 이제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전문기관으로 지정이 되어서 처음에 입원형 서비스를 제공했고요. 2016년도부터 가정형 서비스를 이제 시작하게 되었고, 2020년에 가정용 호스피스의 본사업을 개시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울산시 광역시임에도 불구하고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전문기관이 저희 병원과 요양병원 두 곳에서 그곳을 시범 사업을 하고 있는 두 곳을 포함해서 3개 기관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울산 지역 전체의 말기 환자들을 돌보기가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전국의 호스피스 완화를 전문기관의 분포를 보면은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이렇게 봤을 때 그 다른 지역에 비해서 저희 기관이 월등하게 호스피스 기관의 숫자가 적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입원형, 가정형, 자문형 3가지 다 저희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고, 요양병원 시범사업, 호스피스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 2개 기관이 저희 울산 지역에 있는데요.
그래서 저희는 처음 환자가 말기 진단을 받고 호스피스를 이용하겠다고 하면 자문용 호스피스로 등록이 돼서 가정용 호스피스로 연계를 하거나 아니면 입원용 호스피스와 연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울산대병원의 가정용 호스피스를 보시면 인력이나 시설, 장비의 기준을 모두 맞추고 있는데, 즉 저희는 의사 3명과 전담 간호사 3명, 사회복지사 선생님 1분 이렇게 해서 호스피스 팀을 이루고 있고요. 그 이외에도 가톨릭, 기독교, 불교 원목실과 호스피스 자원봉사자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시는 우리 요법 선생님들이 함께 팀을 이루어서 돌봄을 하고 있고요. 시설은 가정형 방문 사무실이 1개가 있고 의료 물품을 보관하는 보관실이 하나 있겠습니다. 그리고 환자들을 방문할 때 이제 가방을 이제 혈압이나 혈당기 여러 가지 의료적 처치를 할 수 있는 이런 가방과 또 가정 방문용 차량이 3대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주로 마약을 들고 움직이기 때문에 마약 금고를 이제 차 안에 설치해서 가지고 다니고 있고요. 그리고 환자가 집에서 지내면서 필요한 여러 가지 의료 물품들, 예를 들어 산소 발생기나 폴대, 휠체어나 이동식 변기나 워커기, 공기 침대 등을 또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의료 물품들인데요. IV 폴대나 또 휠체어, 이동식 변기, 침대, 또 에어 매트리스, 그리고 흡인기, 그리고 가정형 산소 발생기, 그다음에 워커기, 그다음에 보행기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가정용 호스피스의 이런 의료 장비들은 주로 이제 이런 저희 창고에 이제 보관을 해서 이용을 하고 있고 필요할 때마다 이제 대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의료기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돌봄을 하는데 필요한 구강 스프레이나 방수 매트, 약달력, 그리고 이런 것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울산대에서는 선생님이 3분이 계시기 때문에 먼저 3분의 선생님이 지역을 3군데로, 울산 지역을 3군데로 나누어서 방문을 하고 있고요. 가정용 호스피스는 먼저 이제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의뢰가 와서 24시간 내에 전화 방문과 48시간 내에 방문 서비스를 제공하고 환자에게 평가를 해서 돌봄 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실질적인 돌봄을 제공을 하고, 그리고 환자가 이제 주로 가정용 호스피스를 퇴록하는 경우는 입원하거나 또 전원을 가거나 가정에서 임종을 하는 경우는 퇴록이 되겠습니다. 저희 호스피스에서 주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를 보면 통증을 관리해주고 증상 관리, 그리고 상처를 치료해주고 배액관 관리 등을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중심động脈관 관리도 해드리고 또 식이교육이나 영양수액을 주입하여서 영양 관리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혈액이나 또는 대소변 검사들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고요. 또 심리적, 사회적, 영적 돌봄도 같이 제공을 하고 있는데, 먼저 가족들에게 기능을 평가하고 상담해주는 역할을 하고, 심리적, 정서적, 영적 지지를 제공하고요. 정신건강심리센터와 연계를 하기도 하고, 노인장기 요양보험을 안내해드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암환자 후원회나 호스피스 후원회와 연계해서 또 다양한 지원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영적 평가 후에 영적 돌봄자들과 연계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돌봄 제공자들에게 돌봄 교육, 증상 교육, 임종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요. 또 장비를 대여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또 기증 물품을 받아서도 연계를 하고 있고요. 또 자원봉사자분들이 집으로 방문해서 세발이나 목욕, 또 발 마사지 등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항상 24시간 전화 상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이 매우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임종 준비를 위해서는 임종기 증상 교육과 임종시 대처 방법을 교육해드리고 가족을 지지해드리도록 있고, 임종 후에는 어떻게 장례 절차를 거쳐야 되는지도 미리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임종 후에는 사별가족 돌봄 서비스를 해서요. 저희가 사별 위험도를 평가해서 거기에 맞게 사별 방문을 제공하고 또 병원에서 진행하는 사별가족 모임도 안내해 드리면서 의료 대여 물품을 수거하고 마약성 진통제도 이제 수거해서 오게 됩니다. 저희 가정형 호스피스가 2016년도에 시작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저희가 해가 갈수록 이제 점점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처음에 이제 2명으로 시작했다가 지금은 이제 3명이 같이 방문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가정 호스피스의 연도별로 시간들도 꾸준히 이제 유지가 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작년에는 이제 저희 선생님 중에 한 분이 좀 허리를 다치시면서 좀 쉬시는 걸로 인해서 좀 더 방문은 숫자는 줄었습니다. 그리고 가정형 호스피스 방문을 월별로 보면은 거의 월별 한 52건 정도, 한 평균 158회 정도 방문을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형 호스피스 신화는 주로는 자문형 호스피스에서 더 의뢰가 되는 경우가 훨씬 많게 되겠고, 또 호스피스 병동에서 퇴원하면서 오는 경우도 있고요. 최근에는 작년에 비해서 이제 2021년에는 외래를 통해서 이제 가정 호스피스를 하시겠다고 신청하시는 분들이 더 많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가정 호스피스는 주로 이제 환자분들의 상태가 나빠지면서 자문형 호스피스로 입원을 하거나, 아니면은 가정형 호스피스 병동으로 입원을 하거나, 아니면 집에서 임종하는 경우도 한 30건 정도 있었고요. 또 전원을 가는 경우들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울산에는 이제 5개 구가 있는데요. 이 5개 구에 골고루 이렇게 방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환자가 임종하신 이후에는 저희가 사별 방문을 이제 가정으로 하고 있는데, 이제 아까 30번 정도의 가정 임종 중에서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장례식장으로 방문은 많이 하지 못했고, 대신 집으로 사별 방문들은 상당히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24시간 전화 상담은 전화 상담 건수를 보시면은 전체 한 1,500건에서 한 정도를 하고 있는 것을 아실 수가 있고요. 근무 중에 전화를 받기도 하지만 근무 외에도 상당히 전화를 많이 받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용 호스피스에서 저희가 여러 가지 사회복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자원을 연계한다거나 기부를 연계한다거나 물품 대여를 하거나 장기요양보험과 연계해드리는 것들이 있겠고요.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의료기기들을 저희가 무료로 또 다 제공을 할 뿐만 아니라 운반도 무료로 해드립니다. 그리고 가정용 호스피스에서 환자분들이 집에서 필요한 약을 이제 정기적으로 복용할 수 있도록 약물 복용 달력이라든지 방수 패드, 그다음에 집에서 이렇게 환자 여러 가지 안 좋은 냄새들이 날 수 있기 때문에 디퓨저를 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런 아로마 시트, 즉 임종기가 됐을 때 환자의 몸을 이렇게 닦아 드릴 수 있도록 아로마 시트를 또 제공을 해드리고, 특히 입이 많이 마르기 때문에 이 바세린을 드리기도 하고요. 이런 가래가 입안에 고이면서 가래 끓는 호흡이 나타나기 때문에 찹스틱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가정형 호스피스에서 여러 가지 교육 책자들을 이제 제공하고 있는데, 먼저 집에서도 통증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암성 통증 관리 안내서나, 그리고 임종기가 되면은 어떤 증상이 나타나고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들, 그리고 임종기에 들어섰을 때 환자들에게 마지막 임종 징후와 그때 어떠한 돌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어떤 리플렛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경우에 어떻게 여러 가지 정리를 해야 되는지도 알려드리고 있고요. 저희가 이제 사별 방문을 한다고 앞에서 말씀드렸는데, 직접 집으로 방문을 해서 이런 사별 물품들을 향초, 아로마 시트나 비누, 그리고 상실에서 어떠한 과정을 겪어야 되고 이 시기에 어떻게 하셔야 하는지에 대한 이런 책들을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가정형 호스피스에서 제공한 이런 프로그램들에 대한 사진들인데요. 저희가 집에서 이렇게 환자분이 지내시면
이렇게 사복을 입고 계시기 때문에 정말 아픈 환자라는 생각을 잘 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런 환자들과 생일 이벤트도 여러 번을 이제 해드렸고요. 이렇게 집에서 가족들과 함께 지내시면서 서로 축하하고 축하받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고요. 또 이제 좀 부부간에 이제 힘들었던 그런 가정에게는 저희가 이렇게 선물과 이제 꽃을 전하면서 또 마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 했고, 결혼기념일 이벤트들도 했었고요. 그리고 어버이날 이벤트들을 해서 이렇게 카네이션도 제공을 해드리고, 이렇게 가족들과 또,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해드렸고요. 그리고 생전의 모습들을 이렇게 담아서 사진 촬영 이벤트들도 해드렸고요. 저희 같이 방문한 우리 선생님들, 사회복지 선생님들이 함께 또 찍은 사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가족들과 함께 마지막 시간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는 이런 가정용 호스피스가 정말 무엇보다도 또 환자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곳이기 때문에 가장 의미 있는 돌봄이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무엇보다 환자에게 원하는 것을 제공한다는 측면에서 가정용 호스피스는 매우 의미 있는 돌봄이 되겠습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